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2022년 3월 26일입니다. 90일에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분 명상, 혹은 가능한 분들은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일주일마다 이렇게 선생님들 얼굴 또 뵐 수 있고 또 이렇게 얼굴은 못 뵈도 또 성함으로 익숙한 성함들을 또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어찌 보면 늘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늘 반복 아닌가요? 근데 그 늘 반복되는 삶이 좀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면서 우리 삶을 좀 더 반짝반짝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런 아이디어를 또 공유하고 또 소감을 나누면서 이 자체에서 우리 삶이 또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또 마치 아이들이 그 컴퓨터 게임 할 때 노하우를 배우듯이
아, 그래서 그 던전에 빠지면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는구나. 아, 그 몬스터는 여기가 약점이구나. 이런 식으로 공략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서로 또 배우면서 성장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여러분이 공부 마치고 소감 주신 것 중에 다룰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감사자비를 강조했죠. 우리 그 수행의 삼박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림에서 그 쉰다 쉬는 기술이죠. 쉰다 명상. 또 보는 기술이죠. 마음 챙김. 그다음에 쓰는 기술이죠. 긍정 심리. 이 삼박자의 마음 기술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마음 수행. 마음 수행의 대표적인 세 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이 긍정 심리에 속하는 그 감사자비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자비를 다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질문도 몇 개 있어서 그거를 다루면서 또 이렇게 다지면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장 선생님께서 뭐 별칭은 따로 안 정하셨습니다만 네. 잘 지내고 싶은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 생각을 멈추기만 해도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았는데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저희 표정과 말투가 달라지니까 제가 정말 바라는 좋은 관계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꾸준히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수행하시죠. 그래서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우리 마음 MPPT 마음 공부 MPPT는 결국 마음 공부인데 이 두 축이지 않습니까? 마음 지식 축과 마음 기술 두 축인데 마음 기술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마음 지식의 동기 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익숙해지면 괜찮죠. 여기서 이제 동기 상태 이론이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 크게 나누면 스트레스와 웰빙, 고통과 즐거움, 이것이 동기, 즉 욕구죠. 동기가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고통을 경험한다면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바라는 게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죠.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바라는 게 들어지면 아 좋아라 하고 바라는 게 안 되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 우리가 종종 하는 긍정심리 수행에서 뭘 바래? 뭘 바래를 하지 않습니까? 뭘 바래? 제가 이 퀘스천 마크와 느낌표를 함께 씁니다. 뭘 바래? 뭘 바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 사람한테 내가 뭘 바라나? 그걸 분명히 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 바라는 게 참 얼토당토 않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바라는 게 방향은 맞지만 좀 과도하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 지내고 싶은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비례한다. 참 그 동기상태 이론 그 얘기를 그 생활 속에서 잘 풀어서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론으로 혹은 특징으로 설명되는 것이 마음의 대표적인 그 작동 기제거든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써먹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동기상태 이론. 내 욕구가 없으면은 스트레스가 없다. 물론 웰빙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게 있구나. 그래도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바라는 게 있구나. 뭘 바라는가. 그 바라는 게 있으면 성취이겠죠. 성취. 물론 바라는 게 이게 참 어리석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려놓는 거 아니면 쥐는 거 둘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것을 쥐긴 쥐는데 어떻게 줄 것인가. 뭐 달걀 쥐듯이 너무 꽉 쥐는 것도 아니고 약하게 쥐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쥐듯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내 욕구를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욕구다. 내려놔야죠. 그걸 깨닫게 되면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 이건 정말 어리석은 욕구다. 혹은 이 욕구는 내 욕구가 아니야. 낙강이 말하듯이 타자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고 있었구나. 그럼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 이게 정말 필요한 욕구야. 근데 필요한 동기야. 그러면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방법. 방법 중요해요. 이 보살들도 이 중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방편이란 말 쓰죠. 방편. 방편을 방편을 잘 쓰잖아요. 어? 심지어 어떤 보살은 그 주정뱅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주정뱅이가 되기도 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같이 어울리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방편이죠, 방편. 그것처럼 뭐 그런 대단한 방편은 아니더라도 방법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제가 가르칩니다만 논문 쓰고 그럴 때 방법론을 잘 써야 되거든요. 방법이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이 뭐 돈을 벌려고 할 때 치킨집을 하려고 해도 어디다가 치킨집을 만들면 좋을까? 어디가 목이 좋을까?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장사를 해야 돈을 벌까? 궁리를 하잖아요. 연구한다고요, 연구. 여러분 돈 벌려고 할 때 연구하잖아요. 궁리하잖아요. 탐구하잖아요. 숙고하잖아요. 뭐라고 부르든 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인용했죠. 소크라테스의 말.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숙고하지 않는, 탐구하지 않는, 궁리하지 않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살 가치가 없다. 뭐하러 사냐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마치 그 땅 팠더니 다시 덮어라. 땅 팠더니 덮어라. 땅 한번 팠는데 뭐 10,000원을 준다고 해도 땅 파고 덮어라. 땅 파고 덮어라 그러다면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닌 사람이고서야 그렇게 땅 파고 땅을 메우고 땅 파고 땅 메우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대부분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의 의미, 가치를 연구하고 궁리하고 탐구하고 숙고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냐? 이 지구에 왜 왔냐 우리가? 그런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방법 중요한 거죠, 방법. 그래서 일단은 이 방법을 잘 쓰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내 고통과 즐거움, 내 스트레스와 웰빙의 핵심이 동기구나. 동기가 없다면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 뒤에 반드시 욕구가 있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몰발에 수행을 하잖아요. 몰발에. 특히 여러분이 스트레스 경험할 때마다 뭘 바래? 내가 뭘 바라길래 지금 고통을 경험하나? 물론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죠. 왜 즐겁지? 내가 뭘 바라는구나. 내가 이럴 때 행복해 하는구나. 내가 이럴 때 설레는구나. 내가 이럴 때 보람을 느끼는구나. 내가 이럴 때 참 상쾌하고 통쾌한 마음이 드는구나. 내가 이럴 때 감동하는구나. 그래, 나에게는 이런 욕구가 중요했었구나. 이런 욕구를 좀 더 추구하는 삶을 살자. 스트레스 때는 내가 이런 욕구 때문에 고통받는구나. 이 욕구 정말 내 욕구인가? 내 욕구 진짜 맞나? 아니라면 내려놔야죠. 내 욕구라면 이 욕구가 좀 충족이 안 돼서 좀 충족 좌절 예상, 좌절이 될까 봐, 충족이 안 될까 봐 동기 좌절 예상에 스트레스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충족하면 좋지? 방법을 연구해야죠. 내가 남편 때문에 괴롭다. 내 남편하고 잘 지내고 싶은가 내가? 정말 이 남편하고 잘 지내고 싶은가? 잘 지내고 싶다면 연구해야죠.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아이가 컴퓨터 게임만 해서 속상해 죽겠다. 이놈의 자식. 정말 화만 내고 정말 미치겠어요. 그러고만 있다면 그게 어른입니까? 아이예요, 아이. 어른이잖아요. 엄마잖아요.
숙고해야죠. 아, 저놈이 왜 컴퓨터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하는 걸까? 또 혹은 또 근본적으로 나는 왜 아이가 컴퓨터 게임은 뿅뿅 소리만 나면 화가 날까? 왜 나지? 아이가 컴퓨터 게임 하면 내가 왜 화가 나지? 어찌 보면 그거부터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왜? 왜 애가 컴퓨터 게임 하면 내가 화가 나는 걸까? 그것부터 돌아볼 수도 있고. 또 혹은 또 아이는 왜 컴퓨터 게임만 할까? 진짜 컴퓨터 게임만 하나? 아, 공부할 때도 있지 않나? 내가 과일 반환하는 거 아니야? 컴퓨터 게임도 하는데 공부도 하는데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내가 과일 반환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컴퓨터 게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알아서 공부도 하고 컴퓨터 게임도 하는데 오히려 컴퓨터 게임하고 뭔가 좀 복잡하게 얽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놈이 컴퓨터 게임 하는데 강박적으로 내가 만들어 주는 건 아닌가? 이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숙고하지 않고 사는 삶은 현명한 삶이 아니죠. 내가 뭘 바라는지 숙고할 줄 알아야 되고 뭘 바라는지를 안다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나와야죠. 그 엔드가 나오면 그리고 그 컴퓨터 그 프로그램 할 때 보면 제가 그 전에 뭐 AI 그런 쪽에 관심 갖고 할 때 보면 그 기본은 그거예요. 모든 기계에서 그 엔드가 있으면 그 엔드로 가는 민즈 이거예요. 그 기본적인 게 그 방법 골이 있고 엔드가 있고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민즈 그 방법론이거든요. 다를 바 없어요. 우리 삶도. 아이들 컴퓨터 게임 할 때 목표가 있잖아요. 여기 벗어나는 거, 던전에서 벗어나오고 그다음에 어디 목표를 성취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민즈 방법이 나오는 거죠.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바라는 게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바라는지를 아는 거죠. 내가 뭘 바라지? 뭘 바라나? 그걸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러면 획득하기 위한 민즈, 방법, 수단이라고도 하죠. 수단, 이게 중요하죠. 엔즈라고도 할 수 있고 goal이라고 할 수도 있고 goal. 그게 분명히 해줘 내가. 뭘 지향하는지 내 삶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 선생님이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 선생님이 이제 그 생각을 멈춘다. 어떤 명상 마음챙김의 기술이죠. 명상 마음챙김의 기술이죠. 그 마음을 문득 쉴 수 있어. 어떤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 마음을 문득 쉴 수 있어. 그 내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긍정심리의 방법을 쓰는 거죠. 긍정심리에서는 이제 웰빙 인지의 기법이 있고 또 자비 기법, 감사자비 기법이 있죠. 이 감사자비 기법은 평소에 자꾸 쌓아놔서 그게 그 힘을 또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다면 그전에는 내가 걸려 넘어지던 돌에 이제 안 넘어지겠죠. 자꾸 똑같은 돌에 넘어지는 건 어리석잖아요. 내가 어느 돌에 넘어지나 내가 어느 때 넘어지나 그걸 잘 알고 다음에는 그 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그 자비의 마음도 함께 갖춰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 선생님도 별칭이 없어서 그냥 김 선생님 그러는데 자비를 하면서 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었고 자기 지각을 통한 자기 확신을 하게 되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통찰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고 하셨는데 혹시 오늘 오셨나요? 김 선생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계신가? 네, 어쨌든 뭐 오늘 못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김 선생님은 얼마 전에 저하고도 8주 프로그램을 하셨고, 네, 그때도 그 임상 심리학자로서 상당히 좋은 통찰을 많이 갖고 계시고, MPPT를 상당히 좋아하시고, 실제 병원 장면에서 그 내담자들한테 많이 적용하고 계셔서 저하고 소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오신 것 같은데, 그 좀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비를 하면서 그 어떻게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었는데 오늘은 마침 못 나오신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면 다음번에 와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마 기꺼이 해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MPPT를 뭐 저나 우리 제자들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오늘 오셨는지 모릅니다만 하루님입니다. 하루님께서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심도 있는 검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시겠죠. 그럼요. 내가 불안하구나, 두렵구나, 올라오는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마음 챙김을 시도해 보시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그렇죠. 이게 엄청 큰 일이기 때문에 뭐 마음챙김의 힘이 보통 마음챙김 힘 갖고는 어렵죠. 어떻게 해야지 수용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 선생님도 별칭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오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을 내주셨어요. 하루님, 건강을 이길 수 있는 걱정이겠죠.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긍정심리 같아요. 저도 2020년 암 선고를 받고 똑같은 심정이었는데 몸한테 마음까지 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수술 받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공부하는 것도 이런 어려운 때를 잘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뜻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님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 채팅창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셨다면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면 또 오늘 못 오셔갖고 오늘도 아마 유튜브 올라가겠습니다만 유튜브 올라가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렵지요. 누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 크고 작은 수술을 안 해본 사람이 드물 겁니다. 그럴 때 다 두렵잖아요. 큰 수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전신 마취를 한다 그러면 마취해서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두렵죠. 평소에는 뭐 사람이 뭐 두 번 죽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뭐 이렇게 호기롭게 말씀하시던 분들도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불안하지요. 아니 뭐 남들 다 죽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도 막상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두렵죠. 우리 마음 사회 이론, 우리 마음에 여러 나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마음 무대에 올라오는 나는 잘 몰라요. 그 내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평소에 올라오는 애들 뭐 얘가 주로 의식되는 애들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일을 한번 겪게 되면 자기의 내면을 보게 되죠.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가 있구나.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하루님의 경우에는 제가 연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너무 젊은 나이라면 조금 너무 빨리 왔다 싶기도 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아마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이 선생님만이 아니라 지금 오 선생님께서도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돼요. 참 묘하죠. 우리가 그 심리 치료를 할 때 보게 되면 이제 개인 상담, 개인 치료도 합니다만 집단 상담, 집단 치료도 해요. 비슷한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공황장애 환자들 뭐 아니면 사회 불안을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면 서로가 참 공감이 돼요. 당신도 그렇구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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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도 그래요. 이렇게 같이 고통을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말이죠. 고립감을 느껴요. 고립감. 사실은 안 그런데 나만 그런 것 같아. 물론 이제 시험 보듯이 뭐 문장으로 물어보면 당신만 그러냐? 뭐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마치 세상에서 나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비를 그 가르칠 때 그런 말도 해요. 네가 우울한 날이 있다고 하자. 사람이 우울하잖아요. 본인만 우울한 것 같아요.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 것 같고 무슨 뭐 연인들이 손잡고 재미있게 웃으며 지나가는 것 같고 다 행복하게 쇼핑하는 것 같고 나만 우울한 것 같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지하철 탔다고 합시다. 우울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있다. 그 지하철에 몇십 명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잠깐 헤아려 봐요. 그 사람들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은 지금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물론 불행도 행복도 아닌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근심이 없을까요? 그 중에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사람이 한두 명 있지 않을까요? 억지로 회사 가기 위해서 지하철 탄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지하철을 정말 죽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우울 때문에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하는 자살 생각하는 사람이 그 지하철에 앉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확률적으로요. 확률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몇 퍼센트가 우울증이고 한 걸 생각해 보시면 지하철에 같이 타고 있는 그 같은 지하철 칸 아니면 크게 보면 지하철 전체 열량, 팔량 그 전체 속에 우울한 사람이 10여 명 있을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나만 그 고통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때때로 어느 때는 나도 행복한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울할 때는 마치 이 우울한 게 평생 갈 것처럼 마치 물론 이제 문장으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는 마치 평생 갈 것 같잖아요. 왜?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으니까.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내 의식 공간에 이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이 차버리게 되면 이 세상 전체가 나의 삶 전체가 우울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왜? 의식 공간이 작으니까. 그 희생되는 거죠.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의 희생양이 되는 거죠. 특히 그중에 기분 일치성 효과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마음 지식 공부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잘 쓸 수가 있죠. 이 긍정 심리에 쓴다를 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만히 다른 사람들도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암 수술 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 서울에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암 진단 받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 진단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암이든 또 어떤 또 다른 희귀한 병이든 죽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잠시 한번 돌아보면 일단은 조금 정신이 차려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끌려가다가 매몰되다가 마치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면 더 빨리 죽거든요. 힘을 빼는 거죠. 힘을 빼면 뜨거든요. 힘 빼면 떠요. 눕, 눕든지. 그럼 코가 나오니까 숨 쉰다고요. 누가 구하러 올 때까지는 버티면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파리처럼 이렇게 힘 빼고 있으면 몸이 떠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하면 숨 한번 쉬어요. 그 힘 빼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만 안 가지면 돼요. 두려운 마음만 안 가지면 물에 빠졌을 때 힘 빼면 떠요. 사람은 뜨게 돼 있다니까. 근데 사람이 직립보행하면서부터는 이제 코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코가 안 떠요. 코가 이제 물에 잠긴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코가 밖에 나오거든. 동물들은 물에 빠져도 잘 안 죽어요. 사람은 이제 물에 빠지면 이제 직립보행하니까 이게 코가 잠겨. 제가 한번 그 전에 바다에서 한번 이렇게 힘을 빼보니까 섰어요. 그랬더니 바다는 훨씬 좀 몸을 잘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찰랑찰랑 하더라고요. 물론 민물에서는 더 잠기겠지만 이렇게 몸을 세워도 근데 코는 좀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좀 그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 빼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숨 한번 쉬어요. 그다음에 힘 빼요. 힘 빼면 배고플 때까지 물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수영 가르칠 때 이것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바이벌 수영부터. 그럼 애들이 물이 안 무섭거든. 물이 안 무서워요. 이렇게 안 죽겠구나. 이러고 있으면 숨 한 번 쉬고 힘 빼요. 또 두려움만 없으면 돼. 힘 빼. 힘 빼면 떠요. 이렇게 하면 숨 한 번 쉬고 또 힘 빼고. 마치 수영 강습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힘 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두려울 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 그래서 그냥 그 생각에 계속 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이 조그만한 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이 작은 의식 공간에서 더군다나 기분 일치성 효과, 기분 일치성 아시죠? 여러 번 다뤘습니다. 이 기분 일치성 효과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생각만, 두려운 생각만 돌아가는 거죠. 평소에 무슨 명상의 내공이나 마음 챙김의 내공이 있다면 빠져나오겠지만 안 쉽습니다. 안 쉬워요. 자꾸 이제 호흡 명상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는 걸, 두려운 생각이. 그래서 이 긍정 심리에 쓴다 수행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건 보통 사람들도 쉽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명상이나 마음 챙김은 그 웬만한 그 내공 같지 않으면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그 의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쓴다의 긍정 심리 수행은 보통 사람들 조금만 공부해도 좀 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긍정 심리 수행은 이재이, 이열치열, 오랑캐를 오랑캐로 다스리고 열을 열로 다스리는 거죠. 왜 한여름에 오히려 뜨거운 그 복날 그 뜨거운 거 먹어가지고 오히려 더 그 뜨거움을 이겨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채팅창에도 뭐가 좀 잠시 올라왔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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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루님이 또 코멘트를 해주셨군요. 네, 이따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저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일단은 힘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나만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이 우울할 때도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지하철 안에 우울한 사람이 10여 명은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10여 명 있을 거라고요. 핸드폰 보는 것 같지만 왜 핸드폰 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괴로운 생각이 올라오니까. 스마트폰이라도 보고 있으면 괴로운 생각이 좀 안 날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우리 평소에도 이렇게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약간은 내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던 사람에서 좀 용기를 내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면 여기 이 지하철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비 기원을 해주자. 자비 기원을 해주자. 나만 고통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비롯해서 사람이 이상하게 힘이 나요. 그럴 때는 용기가 나요. 여기 이 지하철에 오늘 이 지하철 타는 이 순간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같은 기관사가 운전하는 그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혹은 이런저런 일로 고통받는 분, 걱정하는 분들 다 마음이 편안해지시기를, 일이 잘 풀리시기를,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화로우시기를, 행복하시기를, 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어려움 덕분에 오히려 성장하실 수 있기를 하는 마음이 또 진심이 나기 쉬워요. 진심이 나오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 좀 다음에 질문이 똘레님의 자비수행 방법 물어보셨었는데 이렇게 같이 그 함께 느끼는 마음,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이럴 때 자비심이 나와요. 자비심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같이 힘내고 싶은, 연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내가 뭐 좀 수줍어서 뭐 다니면서 당신도 우울한가요? 당신도 우울한가요? 저도 우울해요. 뭐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우리 이 칸에 타고 계시는 우울한 분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힘냅시다. 뭐 이렇게까지 뭐 이상한 행동은 못해도, 이런 퍼포먼스는 못해도 속으로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쉘터 타고 하시는 분, 지금 걱정하는 분, 우울한 분 지금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생각을 조금만 돌려봐요. 다 고통받고 있구나. 그럼 진심으로 지하철 타고 가면서 나를 향한 자기자비, 또 이 칸에 같이 타고 있는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에 진심이 좀 우러나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자비 기원을 하시고, 또 특히 하루님처럼 이렇게 삶에서 큰 산을 지금 넘어야 하게 됐어요. 우리 살다 보면 높은 산, 작은 산 오르내리는데, 지금 하루님은 굉장히 큰 높은 산을 큰 맘 먹고 올라가야 하는 큰 산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첫째,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위로가 좀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쓸데없는 힘이 좀 빠지시길 바라고요. 힘이 빠지면 명상할 수도 있고 마음 챙김할 수도 있고, 특히 긍정심리에 그런 자기의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마음은 사회거든요. 마음은 사회입니다. 마음은 사회입니다. 마음은 사회니까 내 안에 지금 불안한 나만, 이 불안한 나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불안한 나하고 씨름하지 말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은 이런 불안한 마음 싫어, 내려와 이러면 이게 더 싸움만 일어나요. 그러지 말고 불안할 수 있죠. 불안한 마음 인정하고, 그렇지만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살피는 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얘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평소에 마음 그 자비 수행을 많이 하시면 이 자비로운 나가 조금 더 클 거예요. 또 이게 올라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평소에 자비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에 자비로운 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자비로운 나를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래, 불안하지. 마치 지금 하루님이 친한 친구분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암이라고 합시다. 암에 걸렸으면 하루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마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멀어서 못 가면 카톡이라도 보내고 전화라도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찾아가서 아마 위로해 주시겠죠? 손잡고. 그런 나가 있죠. 그런 나가 있으니까 친구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나, 그 나를 지금 쓰세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지금 힘들어하는 나가 있잖아요. 그 힘들어하는 나에게 하루님이 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나가 있잖아요. 그 나를 쓰세요. 긍정심리는 쓴다입니다. 긍정심리는 쓴다예요. 긍정심리는 쓴다입니다. 쓴다. 긍정심리는 쓴다입니다. 잘 쓰십시오.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나를 향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자비로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나,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네가 그렇구나, 힘들어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네가 그래도 건강하길 바란다,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래, 이렇게 위로해 주는 나, 내 친한 친구에게 위로를 주는 그 나를 향해서, 마음은 사회니까요.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잘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종종. 그러시면서 이제 긍정 심리에서는 이런 감사자비 말고도 그 웰빙 인지 수행이 있잖아요. 웰빙 인지 수행. 이 웰빙 인지 수행은 지혜로운 나를 양성하고요. 이 잠사자비 수행은 이 자비로운 나를 양성하죠.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길러야 할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나, 자비로운 나. 이 지혜로운 나를 또 함께 키워야 돼요.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은 불안할 때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생각. 생각을 생각으로 다스려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긍정 심리는요. EJ 이열치열이라고 그랬죠? EJ 이열치열. 생각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떨어져 볼 수 있는 탈동일시의 힘이 있다면은 마음 챙김의 힘이 큰 겁니다.
근데 평소에 마음 챙김이 크게 잡혀 있지 않다면 떨어져 보기가 어려워요. 떨어져 보기가. 그 힘이 있다면 탈동일시할 수 있죠. 그 생각일 뿐이니까요. 근데 그럴 만한 내공이 있지 않다면 이 긍정 심리의 웰빙 인지 기법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종교가 있다면은 그 종교에 맞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이런 걸 돌아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웰빙 인지들이 있죠. 웰빙 인지 문장이 있죠.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든지 내가 한 10년 정도 지난다면은 지금의 일을 아마 좀 담담하게 돌아보거나 그때 내가 그 일 덕분에 내가 삶을 다시 볼 수 있었어.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더 멋진 삶을 살게 됐어. 라고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조망을 넓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생각을 웰빙을 일으키는 생각으로 웰빙 인지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하죠. 특히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내 삶의 가치입니다. 가치. 그 내 삶의 가치. 앞에서도 우리 그 삶의 의미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럴 때 큰 산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확률은 있으니까요. 죽을 수도 있다 이번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나만 죽는다면 좀 억울하겠죠? 안 죽는 사람 있나요? 다 죽어요. 만약에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삶이 의미 없는 걸로 채워져 있다면 그 삶을 원하겠습니까? 물론 두렵죠. 죽음 앞에 두렵죠. 두려운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이거는 보통 사람들한테도 그 수행법으로 많이 쓰잖아요. 죽음 묵상. 이거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묵묵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긍정심리 수행법이죠. 긍정심리 수행법입니다. 명상은 비우는 거죠. 쉬는 거고 긍정심리는 쓰는 거고 채우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루님은 아주 강하게 아주 뭐 집중 수행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언제 죽을지 몰라라고는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렇게 금방 죽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묵히 정말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면 그런 수행들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시간 내가지고 내가 그럴 뭐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수행법의 하나로서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제가 그때 그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야, 한 달 후에 죽으면 뭐 할래? 그랬더니 대학원 나올 거야 했더니 대학원은 안 나온대요. 야, 너희들 그 지금 뭐 대학원 이거 좀 공부 좋아서 다 이렇게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는데 왜 한 달 후에 죽는다고 안 나와? 스피노자는 그 내일 지구가 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안 나온대요. 그럼 뭘 할 것인가? 여러분들 직장인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한 달 후에 죽는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이 동기상태 이론, 동기. 나한테 정말 의미 있는 동기가 나와요. 내가 정말 삶에서 정말 의미 있게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가 나와요. 제가 이거 몇 번 하다 보면요. 대체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살겠대요. 이제는 막 살겠대. 있는 돈 다 쓰고 막 살겠대. 그런 사람도 간혹 있는데 대체로 가족이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대요. 같이 여행하고 싶다.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정리하겠다. 대체로 보게 되면은 제가 평소에는 좀 아웅다웅하고 그랬는데 가족들하고 정말 내가 좀 맺힌 게 있는 거를 내가 풀겠다. 어떤 친구한테 내가 뭘 풀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예, 가족과 함께
여행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팍 죽으면은 그건 내가 어떻게 수정할 길도 없어. 아니 논문 수정하듯이 수정할 길도 없어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면 이런 죽음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진짜 가치롭게 의미 있게 되겠죠. 하루님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강한 코스로 들어왔어요.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님은 매우 아주 강력한 집중 코스로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선생님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내가 이번에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마음에. 그리고 내가 뭐 한 달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이번에 일이 잘 풀리면 또 이렇게 될 것이고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잖아요.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죠. 우리 그 웰빙 인지 중에 급여리 제가 자주 많이 쓰는 급여리 있잖아요. 급여리. 그럴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 하루님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일에 급여리를 쓸 수 있다면 대도인이죠. 대도인. 모든 일이 그럴 수도 있지. 그 암에 걸릴 수도 있지. 중병에 걸릴 수도 있지. 아이고야.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일상의 웬만한 일들은요. 다 그럴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정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큰 병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일상의 웬만한 그 관계에서 오는 그런 일들은요. 다 그럴 수 있는 일들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위복.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은총인지 재앙인지는 모릅니다. 우린 몰라요. 은총인 줄 알았는데 재앙으로 드러난 일도 많고요. 재앙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 재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은총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여리를 늘 할 수 있다면 그 대단한 대도인이 아닌가 싶은 말씀 드리고요. 또 하루님 혹은 여러분 각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말씀은 다를 수 있어요. 꼭 어떤 웰빙인지가 모든 사람에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각자 이렇게 가만히 숙고해 보시고 하시다 보면 어떤 자기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자주 이렇게 되뇌어 보시고 또 특히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나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게 분명하시다면 어떤 수술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큰 수술을 앞에 두시더라도 좀 담담한 마음이 가질 수가 있고 그 담담한 마음으로 이 불안한 날을 조금 다스릴 수 있으면 이 감사자비에 조금 지워지는군요. 감사자비에 나를 자꾸 쓰시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시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그러니까 감사자비를 자기자비, 타인자비. 근데 하시다 보면요. 아마 타인자비 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하루님이 자기자비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내가 지금 뭐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내일 모레 큰 수술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자비를 하잖아요. 특히 또 타인 자비를 하잖아요. 오히려 좀 내 마음이 더 따뜻해져요. 그래 재미있죠? 내 코가 석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타인 자비를 하잖아요. 내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든든해집니다. 그거 참 희한해요. 자기 자비, 그 타인 자비.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검진 가셨다. 그러면 검진 가서도 그 병원에 검진 가시게 되면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선생님도 지금 불안하시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위로의 마음을 보내고 아울러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그분들이 건강하시기를 어떤 시술이든 수술이든 치료가 잘 돼서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는 하실 거예요. 왜? 선생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진심이 담겨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자비심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들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 간호사분들을 그분들이 또 늘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성장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치료하실 수 있기를 뭐 그런 기원까지 하면요. 이 내가 달라져요, 내가. 이 사용하는 내가 달라져요, 내가. 그러니까 늘 불안한 나가 마음사의 무대에 올라왔는데 이 마음사의 무대 위에 올라오는 나가 달라져요. 하루님께서 이번에 삶의 어려운 큰 산을 앞에 두면서 묵묵히 큰 산을 오르시면서 더 큰 성장이 있으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네, 아까 중간에 하루님께서 채팅창 올려주셨어요. 말씀 감사하셨고 저번 주에 검사 앞두고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구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은 검사 잘 마치고 편안해요. 잘 되셨네요. 물론 수술 날짜를 수술이 있으시군요. 날짜 앞두고 있어서 잘 되실 겁니다. 수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있지만요. 이 수술도 잘 받고 나서 내가 수술을 앞두고 많이 불안했구나. 평안한 마음에서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럼요. 자비 명상과 자비 수행입니다. 자비 명상이란 말보다는 자비 수행과 긍정 학원으로 긍정 학원도 도움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스려 보고 또 나누겠습니다. 네. 잘 되실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아마 지금 이 순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하루님이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되시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전화위복으로 더 수행의 발전이 있고 선생님 삶도 만족스럽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러면은 뭐 마이크가 킬 수 있으면 켜셔도 되고 아니면은 채팅창으로 또 주셔도 좋습니다. 그 지난주 또 질문 코멘트 중에 그 똘레님이 자비 수행이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 텐데 금방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감는다, 심호흡을 한다, 뭐뭐뭐뭐 멘트.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멘트를 틀어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제가 올린 유튜브 말고도 아마 유튜브에는 자비 관련된 그 유튜브가 꽤 있을 겁니다. 본인의 마음에 드는 걸로 하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와 아울러 아까 이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가도 특히 이제 자비 수행은 이제 평소에도 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만 특히 마음이 힘들 때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를 자각하십시오. 떠올리십시오. 리마인딩 하십시오. remember 하십시오. 내가 이 모든 이 사람들과 함께 있구나. 나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구나. 그것을 떠올리십시오. 상기하십시오. 그래.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참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한국 사람 중에서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할아버지 돼도 뭐 정말 힘든 분들 또 있으시죠. 근데 평균적으로 볼 때 정말 그 포탄이 터지고 정말 이름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포 불안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왔어요. 아마 고통이 참 묘하죠. 우리가 참 고통이 없으면 행복을 또 잘 못 느껴. 정말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경험한 적도 있고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런 지구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도 경험하는 거지. 고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치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다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밀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받지는 않지만 무슨 뭐 메조키스트입니까? 원해서 고통을 받게. 메조키스트는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래도 좀 받아들임할 수 있는. 그리고 적어도 두 번째 화살은 쏘지만은 않는. 그래서 그 다시 쓰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자주 쓰는 말이니까 두 번째 화살을 쏘지는 말라. 살다 보면 첫 번째 화살은 맞잖아요. 그거에서 그쳐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성장하자. 그걸 먹이 삼아 성장하자. 두 번째 화살을 쏘지는 말자. 그런 거죠.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 주변 사람들도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치적으로 내가 좀 내가 괴롭지 않을 땐 몰랐는데 내가 괴롭고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 사람들 많겠네. 내가 아파 보니까 병원에 가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수두룩하네. 내가 무슨 유튜브 보고 내가 SNS 보면은 뭐 어디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먹는 사람들만 천지 빛깔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게 아픈 사람 두성이고 내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도 내가 힘들 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지하철 옆에 앉은 사람, 저기 앉은 사람, 또 저쪽 칸에 앉은 사람 누군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겠구나. 그러면 마음이요. 힘들어라고 하는 위축된 마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마음, 측은지심 이런 게 올라온다니까요. 희한하죠? 희한해. 내가 힘들어 막 이럴 때는 혼자 꽂혀버려서 깊이 그 마치 늪에 빠지듯이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 다 힘들구나. 그들 힘들구나. 그들의 고통을 내가 생각해주고 그들의 고통이 벗어나지기를 내가 바라는 자비 기원을 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내가 든든해져요. 내가 참 묘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뭐 특별히 무슨 독특한 기법이나 무슨 뭐 멘트나 뭐 그런 것도 좋죠. 도움이 되죠. 근데 더 기본적으로는 이런 마음, 이 기본적으로 고통에 대한 이해, 고통에 대한 수용 이런 것이 아마 자비심을 양성하는 데는 제일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거 중간 그 명상도 못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여러분 수행하는 것도 못 나누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또 오늘처럼 또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 다음 주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우리 이 공부는 사실은 익힌 모임이었잖아요. 익힌 모임. 공부를 한번 하고 익힌 거니까 몰발에 수행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깨우쳤다. 내가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 듣고 하다가 이런 거를 느꼈다. 혹은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게 좀 궁금하다. 이런 거를 좀 나누고 가능하면 마이크 키시면 더 좋고 아니면 이제 채팅창에 나눠서 이렇게 서로 그 공부하는 것들 제가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이렇게 공부를 나누는 그런 또 그 장이 마당이 됐으면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1분 명상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미처 못했던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거나 다음 주에 이걸 꼭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걸 적어주시거나 그러면 다음에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감, 또 질문, 또 코멘트 이런 것을 1분 후에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분 명상입니다.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뭐 소감, 뭐 코멘트, 질문 등등 받겠습니다. 아, 장 선생님 이제 별칭이 생겼네요. 소피님. 좋습니다. 예쁘네요, 소피. 네.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소피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 경험과 꼭 연결시켜 보십시오. 물론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네. 그럴 때 이제 공부가 깊어지죠. 네. 맞습니다. 네, RG님, 네, 중요한 것, 제게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네, 정말 나한테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뭐가 정말 나한테 중요한 건지 마음 공부 출발입니다. 네, 하루님에게 건강 기원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긍정이님, 네, 네, 박 선생님, 네, 힘들어하는 가족과 나누겠다는 말씀, 네, 그렇죠. 네, 힘든 사람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한테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 더 많겠죠, 또. 네, 김 선생님, 뭐 질문하다가 글이 끊긴 것 같네요. 명상보다 긍정 심리를 쓰라 하셨는데요라고 끊겼네요. 네, 다음에 마저 쓰시면 보겠습니다. 네, 이슬님, 네, 바라는 게 좀 많았구나를 알게 되고 한번 뭘 바라는지 살펴보겠다는 한 주, 그런 한 주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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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선생님은 이제 명상을 통해 편안한 마음, 네, 하루님께 또 좋은 기원해 주셨습니다. 네, 최 선생님도 하루님께 평화의 기도도 드려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냥 너무 어렵다고만 하셔갖고, 명상보다 긍정심수를 하셨는데, 혹시 다음번에 마이크 켜실 수 있으면 함께 대화하면서 나누면 또 좀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아니면 그 제가 올린 유튜브에 동영상들이 많으니까 한번 조금 더 시간 나실 때 찬찬히 한번 또 봐보시고요. 그리고 또 질문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선생님, 네, 힘들 때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님을 네, 되새기는 것 중요합니다. 나와 남을 위한 자비의 마음 내는 연습 좋습니다. 네, 니르님, 힘들 때 고립감 느껴진 게 와닿았어요. 네, 그렇죠. 힘들 때 이렇게 자꾸 그게 참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게 참, 네, 맞아요. 네, 어쩌면 토요일 MPPT 덕분에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연결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보이지 않는 연대, 사람은 연대해야 됩니다. 연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함께 공부한다는 그 연대감, 이게 중요합니다. 그 고립감은 참 그 병리적인 마음입니다. 네, 연결감 중요합니다. 네, 죽음 묵상 동안 가치 동기 점검 네, 좋습니다. 네, 문 선생님, 나도 힘들 때 다른 사람도 힘들고 정말로 힘들 때 최고 힘을 내야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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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선생님도
이런 하루님을 위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위로의 마음 감사합니다. 문 선생님, 저 처음 뵙는 문 선생님 같은데요. 4월에 수술 앞두고 있어서 불안한데 오늘 말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문 선생님께도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이 하루님뿐만 아니라 문 선생님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가 안 하셨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라도 인연이 닿아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큰 수술을 앞두거나 그러신 분이 있다면 우리들의 이 얘기가 부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힘든 그런 역경을 만나신 덕분에 오히려 더 큰 성장하시고 그 후로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비람하지 않습니다. 네. 문 선생님께도 그런 정말 치유의 그런 마음을 보냅니다. 성장과 행복의 마음을 보냅니다. 아까 그 김 선생님인데 내면을 보려고 하면 더 부정적으로 된 것 같아서요. 네, 조금 김 선생님한테는 좀 기초 말씀을 좀 더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유튜브 동영상을 조금만 더 찬찬히 보시고 아니면 좀 여유가 되시면은 이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 워크북 그리고 우리가 요즘 교재로 쓰고 있는 마음을 공부해야 행복하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런 데서 말씀 나온 거를 정리해서 얼마 전에 또 일상의 마음 공부라는 또 책을 한번 냈는데 그거는 주로 그 전자책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마음 공부. 그래서 그것도 또 좀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를 그냥 풀어 쓴 거라서 좀 편하게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최 선생님도 하루님께 좋은 말씀 주셨고요. 네, 별님의 경우에도 고통에 대한 이해가 타인에 대한 자비로 연결됨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하셨습니다. 하루님한테 응원 보내주셨고요. 네, 하루님께 보내는 응원들 많습니다. 네. 네, 정 선생님, 가족 중에 지난주에 아마 코로나 음성 받아서 자가격리가 있었군요. 예. 우리 선생님 또 양성 판정. 요즘은 뭐 감기 같으니까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순간 화가 버럭 났는데 이번 주도 자비 명상, 자비 수행. 제가 명상이라는 말을 조금 이게 제한되겠으니까 자비 수행으로 잘 수행해 본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작은 역경이죠. 뭐 이렇게 하루님 같은 큰 역경은 아니지만 사실 뭐 자가격리라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오히려 전화위복의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문 선생님이 또 아까 올려주신 남성분 선생님도 다시 또 올려주셨네요. 하루님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면서 저도 3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해서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믿고 맡기면 잘 극복되시리라 믿습니다. 마음 공부하셔서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비슷하게 경험하신 분들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같이 용기 내시라고 문 선생님이 본인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니르님 또 회복을 위한 기원 보내주셨고 네, 또 김 선생님 유튜브 잘 보시겠다고 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프신 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 마음 공부하시면서 성장하시고 행복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창 닫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